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강의, 오늘은 12신살 화개살이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12신살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맨 마지막인 화개살입니다. 화개라는 한자를 보면 빛날 화자에 덮을 개자로 화려함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한자만 봐서는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12신사를 한 번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오늘 배울 내용이 화개살이고요. 12운성에서는 묘에 해당이 됩니다. 묘라는 것은 무덤을 나타내잖아요. 12운성을 봤을 때에는 이 화개라는 것이 좋은 뜻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화개살을 찾는 방법입니다. 12신사를 이 사주 명식만 보고 찾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운성, 12신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만세력 책을 보시더라도 12신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법은 안태옥 선생이 개발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 12신살을 찾는다면 속도는 좀 늦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12신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 명식이 이렇게 있으면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12신사를 찾습니다. 연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지를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일지가 묘목이에요. 삼합을 보셔야 돼요. 일지와 관련된 삼합을 통해서 12신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묘목이 들어간 삼합이 뭐죠? 해묘미예요. 여기에 그 지장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살, 장성살, 화개살을 나타냅니다. 지살하고 장성살하고 화개살은 삼합이 형성되는 거, 일지를 포함한 삼합이 형성이 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살, 장성살, 화개살입니다. 이 사주 명식에서는 일지가 묘목이니까 미토가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은 그럼 2019년 기해년에 살고 있고 2027년에 정미년이 되잖아요. 2027년에 화개에 해당하는 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삼합이 나와 있는데요. 화개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지장하니까 일지를 포함한 삼합에서 맨 끝에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화개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가 임목이다. 임목을 포함한 삼합은 인호술이란 말이에요. 그 지장화니까 임목은 지살, 오화는 장성살, 술토는 화개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자수를 포함하고 있는 일주다.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다. 그럴 경우에는 자수를 포함하고 있는 삼합은 신자진이잖아요. 그러면 진토가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기유일주다. 유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유금을 포함한 삼합은 사유축이거든요. 축토가 화개살이 되겠습니다. 기해일주다. 그랬을 때에는 해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일지가 해수니까 해수를 포함한 삼합은 해묘미죠. 해묘미에서는 이 미토가 화개살이 되겠습니다. 이 화개살을 찾을 때 그지장화잖아요. 화개살은 삼합의 끝, 즉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삼합의 끝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 토기운이죠. 진술, 충미, 토기운이 바로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12신살이라는 것은 인신사회나 진술충미나 자오묘유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12신살인데 예를 들어서 화개살이다. 그런데 진토하고 술토하고 오하다. 그러면 엉터리죠. 잘못 찾은 거죠.
여기에 월화천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월살하고 화개살, 천살, 반환살 이 네 가지는 진술축미에 해당이 됩니다. 진술축미 외에는 이 월화천반이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지살이나 역마살이나 망신살이나 겁살은 인신사해 네 가지가 포함이 되고요. 제살, 장성살, 연살, 육해살은 자오묘유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인신사해, 자오묘유, 진술축미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밑으로 읽으면은 인신사해, 자오묘유, 진술축미고 옆으로 읽으면 어때요?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이렇게 되면서 모두 삼합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삼합의 맨 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화개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개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살이 12신살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고 빛날 화자에 덮을 개자란 말이에요. 화려함을 덮는다는 한자의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12신살이 마지막. 그럼 화개살인데 그럼 화개살까지 딱 끝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겁살로 다시 넘어갑니다. 맨 끝에 있을 뿐이지 끝은 끝인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에 끊어졌다 다시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화개살이 맨 끝에 있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끊어졌다가 다시 있는 다리의 역할이다. 이 얘기는 현재 어렵다면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 끝인데 이제 갈 때까지 갔단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갔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요. 아 그러면 너는 갈 때까지 갔네. 그 어려운 게 이제 맨 바닥을 쳤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다면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는 지금 좋은 게 완전히 상한가고 이제 하늘을 쳤으니까 천장을 쳤으니까 내려올 일밖에 없어. 따라서 내가 지금 아주 잘 나가는데 화개살에 해당하는 운이 들어왔다. 그때에는 이제 지금 잘 나가는 것은 끝나고 이제 내려갈 일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렵다면 앞으로 좋아지고 지금 좋다면 앞으로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고 운의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개라는 게 12신살의 맨 마지막이라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절기로 봤을 때에도 진술축미 이 네 가지는 항상 환절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계절과 계절을 연결해주는 환절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12신살의 맨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전의 과정을 다 거친 거죠. 다 거치고 이제 끝까지 왔어요. 경험이 많겠네요. 그렇죠? 이전에 많은 과정을 겪었으니까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을 테고 박학다식하고 재능도 많겠죠. 주의력도 좋다고 합니다. 끼와 재능이 넘쳐요. 그런데 표현을 잘 안합니다. 왜 표현을 안 할까요? 진술축미가 다 토기운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토기운이 뭐예요? 땅을 나타내죠.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을 잘 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 분석을 할 때 지지에 진술축미가 깔려 있으면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끼와 재능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 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술축미 모두 땅에 해당하므로 속을 알기 어렵죠.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을 알기가 어렵고요. 고집이 셉니다. 사주의 지지가 진술축미로 이렇게 쭉 깔려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표현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고집도 엄청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진술축미 네 글자는 모두 땅을 나타내고 부동산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화개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알부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부자가 많아요. 그 얘기는
땅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해당하므로 재성운은 좋으나 이 고가 뭐예요? 창고 고자입니다. 창고에다가 지금 재물을 쌓아놓은 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성운이 좋아요. 그런데 육친 관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사람이 지지에 진술충미가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물 취득에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육친관계, 육친관계라는 게 뭐예요? 나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내 부인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형제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종살, 복고살이라고도 부릅니다.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때이나 화계가 지나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말하고 비슷해요. 끊어졌다 다시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부부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만난다는 거죠. 화개살이 들어오는 때 다시 만나요. 그런데 그때 다시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화개살이 들어오는 때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이제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개라는 것은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종이라는 건 처음서부터 끝을 말하고 복고라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졌다가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생긴다는 거죠. 화개살이 들어올 때. 그런데 이 화개살이 들어올 때도 다시 못 만난다. 그랬을 때에는 인연이 끊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개는 12운성으로 했을 때 묘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사가는 방향으로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화개살이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면 사람이 점점 쇠락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30평대로 이사 갔다가 그 다음에는 20평대로 이사 가고 그 다음에는 뭐 빌라로 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식신상간운이 화개일 때 말을 무뚝뚝하게 한다. 말하는 폼이 멋있지 않다. 대화가 잘 안 된다. 자식운도 별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이에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화개라는 게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식상의 특징이잖아요. 식상이라는 게 말하는 걸 식상운의 특징을 보면 말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것이 모두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화개라는 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처가댁이라는 게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식신상간운에서 재성운이 나오니까. 그래서 장모님에 해당이 되거든요. 처가댁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남녀 공통으로 건강을 나타내니까 몸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두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관성운이 화개일 때 여성의 경우 여자한테는 관성운이 남자를 나타내니까 남자운이 안 좋다. 그래서 늦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범죄 심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 관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적인 관점에서는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도덕심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사람이 관성운이 이제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범죄 심리, 뭐 사람을 때리고 싶다든가, 뭐 질서를 안 지키고 싶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범죄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이혼 고민 중인 남성이에요. 그 당시 상담을 했을 때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이혼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분을 보시면 갑술일주예요. 술토를 일지에 깔고 있습니다. 술토를 포함한 삼합이 뭐죠? 인오술 삼합이고, 술토가 바로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궁에 화개살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재성운은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남자한테는. 이것이 화개살이니까 당연히 부인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꼭 여기에서 이 12신사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갑술일주에서 술토가 배우자궁인데 진술충으로 배우자궁이 정확히 깨지고 있고 현재 50대 기미대운입니다. 천간지지 기신인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충 및 사형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와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분이 갑진일주예요. 갑진일주니까 신자진, 삼합에 해당이 되고 진토가 화개살에 해당이 되죠. 일지에 화개살을 깔고 있고 이분도 재성운입니다. 재성운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개살을 깔고 있고 옆에도 화개살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운이 어때요? 이 당시가 2016년도인데 이때 상담할 때가 이제 경술 대운 끝자락이었거든요. 그때가 대운이 진술충이 되는 때였고, 그리고 이 신의 대운은 또 진의 원진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자와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고집도 매우 세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을 봤을 때 그러면 배우자궁이 또 남자 입장에서 여자운이 화개살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여자와의 관계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2신살 화개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